이 중국 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하고 아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해외 주요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장 체계 자체가 좀 틀리지 않느냐 하는 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하여간 상장과 관련된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어느 거래소에도 공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전략적 성장이 필요해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요건을 맞춰서 재상장하는 경우에 이걸 막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자본시장 문화 자체가 그런 것보다는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어져 있으면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하고 나머지는 100% 자회사로 운영되는 그러한 어떤 자본시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결국은 가장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라는 시각에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결국 제도적으로 이거를 막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소위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우리 향후 한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을 했고 그 결과로 최근에는 중국 상장에 대한 큰 시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여기서도 주식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고 저기서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킴에 따라서 결국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저희 문제의식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를 보면 GDP 기준으로는 미국 대비 한 14분의 1 정도 되는데 상장회사 수로 보면 한 2분의 1 정도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7배 정도 사실 상장 기업이나 주식 수가 좀 많고 그 결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일정 부분 제약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주가가 작년에는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다 올랐죠. 상당한 좋은 시황을 거쳐왔는데 말해서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갔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또 대부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할 걸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한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상장되어 있고 그 제조업 기반의 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 이게 결국은 우리 주가를 박스권에서 머물게 하고 있는 거라고 다들 저는 판단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삼성전자가 과연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는 2차 전지가 중국의 2차 전지 회사에게 추월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그 철강 또는 뭐 화학 산업들 이런 기관 산업들이 이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요 상장 기업들에 대한 향후 경쟁력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가라는 것은 향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 거냐 그 기대에 의해서 주가가 현재의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주요 기업들의 향후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개별 기업의 주가의 절대적 수준은 결국 개별 기업이 얼마나 혁신을 하고 투자를 잘해서 앞으로 미래의 현금으로 조금 직설적으로 되면 얼마나 미래에 돈을 잘 벌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인 반면에 저희가 밸류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현재의 이 기업의 이 현금 흐름 수익성을 기초로 주가를 평가를 해 봤을 때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 20, 30%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러한 그 20, 30% 디스카운트 된 것들은 어디서 원인이 있을까? 결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개별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거든 이런 부분에서 기인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최소한의 20, 30%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100으로는 좀 가져가보자 하는 게 밸류업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100을 넘어서서 15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되고 어떤 경우는 1000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저희 거래소나 사실은 이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나눠보면 저희가 디스카운트된 부분과 미래의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 그 두 개 중에 저희는 우선은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밸류업의 기본적인 취지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 상장 기업들이 많은 주요 상장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배당 성향도 상당 부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국제 경쟁으로부터 사실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은행 산업을 보면 작년에
그 밸류 정책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이 국제 경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주가 변동이 그것이 밸류업에 의한 건지 또는 개별 회사의 경쟁력의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밸류업의 문제로 생각해 북한에서 본다면 그러한 경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우리 은행 산업의 주가를 봤을 때는 저는 전적으로 밸류업에 의한 투자자들의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가 밸류업을 통해서 현재 100이라는 주가를 150, 200으로 올리고자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희 디스카운트된 부분을 회복시키자는 그러한 우리 정책, 우리 그 밸류업의 목표에 비춰 저는 상당히 순항하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